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영봉여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전수조사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모집단에 있는 대상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전수조사라고 하죠. 하천 수질검사, 어이구, 하천의 모든 물을 어떻게 다 조사합니까? 말이 안 되죠. 라면의 염도조사, 모든 라면 다 조사하면은 어떤 라면을 또 파는 건가요? 의약품 임상시험 마찬가지고, 뭐 샘플들을 가지고 열심히 조사하겠죠. 유권자들의 출구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요건 뭐 표본들을 좀 조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등록된 모든 초등학교 개수 이건 뭐 전체를 전부 다 조사하는 거죠. 전수조사는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의 수질검사, 의약품, 라면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에 투표 유권자들 이런 부분들은 표본들만 조사해가지고 전체를 좀 추정해가는 그런 내용 되겠죠. 전수조사 용어 확인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기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좀 구해달라. 표본 평균의 분산. 이 부분들은 이제 n분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표본 3인 표본을 좀 추출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기 분포의 분산은 9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결과 3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됐죠? 관계식 표본 평균의 분산하고 무분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건전지 한 개의 수명은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400개를 추출해가지고 요 열심히 좀 구했더니 표본 평균이 200, 표본 편차가 40시간이었다. 이용해가지고 99% 신뢰 구간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신뢰 구간 구해가는 식 자체가 x바 플러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쪽은 뭐 x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좌측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것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표본 평균이 200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99% 신뢰 구간일 때는 이제 2.58을 좀 사용하면 되겠고, 400개, 그럼 20제곱인가요? 20분의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표준 편차가 또 40시간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계산 결과는 그러면 200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5.1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205.16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이렇게 되니까 뭐 4번 또 정답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실내 구간 구해가는 식 자체가 좀 우리가 좀 이론 정리가 돼 있다면 그 다음에는 뭐 대입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무리 없이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구한 표본 x바에 대해서 x바가 뭐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뭐 확률들이 3분의 1 모두 같은데요. 자, 1, 2, 3이라는 확률 변수들이 있고요. 이 부분들 이제 두 개를 꺼내서 이제 표본평을 딱 구하게 되면 1 꺼내면 1, 2 꺼내면 그 다음에 1, 3 꺼내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표본평균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두 개의 표본을 좀 꺼냈을 때는 이제 전체 좀 9가지가 되는데요. 그 9가지 중에서 지금 문제에 해당하는 부분들 x값이 x바가 2보다 좀 작거나 같은 그런 경우는 좀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6가지가 있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3분의 2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모집단에서 표본 평균들을 좀 어떻게 구해가는지 구해가는 절차 중에 일부를 좀 점검해가는 차원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기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습니다. 그 합을 S라고 했을 때 S가 44보다 크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S가 44보다 크다 이 확률을 구해가는 것은 뭐 표본 평균을 좀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4인 표본을 추출했으니까 4로 나누면 되니까 이제 11보다 크가 낫다 이렇게 좀 답을 해가면 되는 문제죠. 됐습니까? 뭐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4인 표본이니까 Z가 루트 n분의 2분의 표준 편차가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11에서 10을 빼니까 1입니다라고 좀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뭐 Z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렇게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일 때 값이 0.3414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으니까 뭐 0.5에서 0.3414 13을 좀 빼서 점탑을 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87 해서 2번을 좀 답해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표본의 합을 주어져 있는데 아이고 내 크기가 4인 표본 추출했으니까 표본 평균을 좀 구해가게 되면 4로 좀 나눠서 11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좀 확률을 구한다, 뭐 이런 좀 절차를 좀 밟아가면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별수 x의 확률표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주어진 부분들이 이게 뭐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독립시행의 확률 이런 형태가 좀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모두 다 알아보면 좀 분포가 되겠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이항분포가 되가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런 관계를 좀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항분포 시행의 수는 뭐 3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봤을 때 1일 때 점점 아이고 5분의 4는 좀 줄어드는 거니까 확률은 이제 5분의 1입니다라고 좀 전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어이구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죠. 주어진 부분들은 4분의 1에다가 바리언스 x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뭐 이항분포에서 분산을 좀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3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4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을 가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60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12 곱하기 4가 되겠죠. 12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계산해 나오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4분의 1이 또 어디 있고 12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약분할 거 약분하고 나면 계산 결과는 12입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부분들, 아이고, 주어진 식이 좀 이제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원래 독립시행의 확률들이 좀 그렇게 생겼죠, 뭐.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뭐 이런 내용 판단, 그다음에 시행 횟수, 그다음에 확률들, 이렇게 좀 주어진 식을 보고 좀 판단해가는 절차가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7번입니다. 2, 2, 3 숫자가 각각 하나 적힌 3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2장의 카드를 꺼낼 때 첫 번째 꺼낸 카드, 두 번째 꺼낸 카드를 AB라고 하겠습니다.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했고요. 다음 값을 구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죠. 그렇다면은 나온 결과는 아이고 이게 뭐 3, 3에서 6 이런 건 안 되는 거군요. 뭐 4하고 확률 변수가 5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됐습니까? 확률들을 좀 열심히 좀 구해야 되는데요. 4가 될 때는 2가 나오고 2가 나와야 되는데, 요때 나올 확률이 3분의 2에다가 그 다음 확률이 2분의 1 이런 형태가 되니까 확률이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다음 확률 3분의 2 해서 합은 1 해가지고 좀 표를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값은 그러면 3분의 4에다가 10 이렇게 쳐야 되니까 3분의 14가 되겠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9x-2의 기대값 이런 부분들은 변수 변화를 좀 이렇게 좀 통해서 연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주어진 식에 마저 또 3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42-2 해서 40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에서 아이고 여기 꺼낸 카드 넣지 않는다 이런 거 좀 잘 읽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뭐 2 이렇게 나와서 4 만드는 부분들. 근데 이제 확률 자체가 이렇게 주머니 속에 이제 공 상황이 좀 바뀌어 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뭐 참고해 가지고 확률을 좀 구해가면 그 다음에 좀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정기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한 것을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expectation X바의 기대가 이런 부분들은 뭐 모평균은 다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뭐 expectation Y바 이렇게 Y바의 기대값 해더라도 결과는 뭐 항상 같아지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을 좀 구하게 되면 이제 루트 n분의 그러니까 25분의 루트 2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시그마 값이 또 2분의 5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2분의 5의 제곱이죠. 2분의 5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거니까 2분의 5 이런 형태로 좀 써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바리언스 y를 구해갈 때는 이게 루트 100분의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또 2분의 5를 좀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바리언스 y 이렇게 구하게 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누기 해주는 값이 뭐 큰 값이 더 작아야 되는 거니까 아이고 구동가 좀 바뀌어져 있는 잘못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표준화해 가서 그 다음 과정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구해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 갔을 때
이게 이제 5분의 2분의 5분의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A 마이너스 평균이 85였나요?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야겠죠. 근데 이제 확률들이 좀 같으려면 위에 뒤에 계산한 부분들이 이제 서로 좀 같아야 되는 거니까 5 곱하기 2분의 5분의 A 마이너스 85 이렇게 계산한 부분들하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2 이거 좀 이게 발음도 잘 안 되죠. 이렇게 써 있는 부분들 됐습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한 거죠.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게 또 똑같은 부분이 약분해서 소거가 되어 있고요. 여기 같으면 약분 소거가 돼서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85는 이퀄 2배의 b-85 이런 관계식이 되겠고요. 뭐 이항시키면 2b-a는 이퀄 이게 좀 2배에 가서 또 85로 계산되니까 85입니다라는 이런 관계식을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2b-a는 85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니까 되게 맞습니다라고 해서 정답 기억 디귿 풀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이렇게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랑 모평균이랑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은 어떻게 써야 되는가요? n분의 바리언스 x 이렇게 좀 써야 되겠죠. 관계식들 이 관계식들이 좀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문제라고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양어장에서 물고기 한 마리의 길이는 평균 표준표차인 종류를 딴다고 합니다. 25마리를 추출해가지고 구한 물고기의 표현 평균이 26 이상일 확률을 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x바가 26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이렇게 구해달라는 얘기인데 표준화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치면 되겠죠. 25마리 5분의 표준 편차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어떻게 됐습니까?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니까 z값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분차가 1이었으니까 2분의 5보다 클 확률 이런 형태에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2.5에 해당하는 부분들이고 그럼 이제 0.5에서 빼면 되죠. 4938을 빼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면 4938을 빼는 거니까 0. 뭐래 006이가 되는 거지. 어이구 1번이 정답이죠. 0062 이렇게 처리돼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거 비슷한 숫자를 써야 있어가지고 순간 좀 당황했네요. 되셨죠? 일단은 뭐 표준화해가는 식 자체가 좀 확실하게 좀 돼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좀 z값 자체가 구해져서 표하고 연결시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좀 어렵지 않은 풀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됐죠? 문제 주어진 부분 이건 뭐 가장 대표적인 유형 응용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그냥 깔끔한 표본적인 형태의 문제니까요.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된 배터리 한 개의 수명은 평균 150인 정규분포를 따르다고 합니다. 한 개를 선택해가지고 수명 200시간 이상의 확률들을 열심히 구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평균이 15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제 200일 이상 확률들을 열심히 구해간 거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여기 확률이 0.0082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얘기인데 0082는 무엇하고 관련이 있는가요? 그럼 이제 2.49 관련이 있는가요? 0082 됐습니까? 표준화 시켰을 때 이제 z값이 이렇게 좀 처리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꼭 200시간 이상 이렇게 좀 써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 뭐 간단하게 좀 수식을 볼까요? 그럼 이제 뭐 x 값이 200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게 되면 우리가 표준화 과정 거쳤을 때 시그마 분의 200에서 지금 150 평균이 150이니까 200에서 150 빼니까 50 이렇게 처리된 거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다. 이때 이제 뭐 시그마 분의 50 이런 부분들이 2.4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 확률 자체가 0.008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됐죠? 알겠습니다. 이때 이제 배터리 수명이 175시간 이하일 확률들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번에 구해야 될 건 뭔가요? x 값이 이제 175 이하일 확률들을 이렇게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이 과정도 역시 표준화 과정을 좀 열심히 거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시그마 분의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제 2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시그마 분의 50이 2.4면 시그마 분의 25 이런 부분들은 1.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1.2에 해당하는 것이 3849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150에 175 이하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니까 이곳에다가 이제 0.5 확률 좀 더 더하게 해줘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0.8849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확률 구하는 절차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3,000개의 수명은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600시간 이상인 전구가 480개다 이런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평균은 좀 모른다 M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600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이 부분들이 이제 전구가 3,000개인데 그 중에 480개다 이렇게 좀 계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00분의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100분의 16 그럼 0.16 이렇게 처리되니까 0.34인 Z값 1하고 좀 연관성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3,000개 중에서 4개를 추출해 가지고 4개의 수명이 600시간 이상 확률 구해달라 라고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X바가 600보다 클 확률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는데 이건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쳐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4개를 좀 선택했다 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뭐 이런 형태로 좀 우리가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오호호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루트 n분의 지금 4개를 추출했으니까 2분의 시그마 분의 여기는 뭐 600이 돼 있으니까 600 마이너스 m 이 부분들 이제 똑같이 처리가 되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표준화 값지 우리가 지금 위에 여기 계산을 할 때는 위에 계산에서는 x 값이 600 이렇게 클 확률 이 계산할 때는 표준화 과정 자체가 시그마 분의 600 마이너스 m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이 z 값이 이제 1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이제 2를 좀 곱하게 되니까 우리가 좀 구해야 될 이 부분들은 z 값이 이제 2보다 클 확률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0.5에서 0.48을 빼는 거니까 정답은 0.0입니다라고 구해가는 내용. 됐습니까? 정규분포에서 구한 확률 부분들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본 추출해가지고 구한 확률하고 이제 이렇게 시그마로 계산하느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계산하느냐, 그 계산 차이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 차이를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 모집단에서 그이가 n인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모평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94% 추정한 길이, 이거에 좀 우리가 x바 플러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실내 구간 길이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배에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됐습니까?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94% 추정한다 이런 얘기면 94 절반을 나누면 0.47이 되는 거예요. 0.4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계산 자체를 좀 그럼 얼마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2로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2배에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10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 L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알파 퍼센트로 추정했을 때 이제 5분의 2 L이라는 얘기니까 5분의 2 L이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2배에 그럼 뭐 5분의 2 곱하기 이 부분을 좀 더 써주겠습니다. 2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시그마 값은 10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계산하는 이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것 자체 2배는 또 해야 되는 거겠고 됐죠? 2배는 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변함이 없는 거겠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변화가 좀 생기려고 하는 건데 그죠? z값이 기존에 이제 z값 2에서 5분의 2배 돼서 그럼 여기가 이제 5분의 4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z값이 5분의 4 그러니까 이제 0.8로 좀 바뀌어가는 거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때 확률이 0.29니까 2배 해서 58%의 신뢰도로서 조사한다. 이렇게 좀 답을 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신뢰 구간 길이 구해가는 부분들도 이렇게 좀 신뢰 구간 구해가는 식에서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빼면 되죠. 빼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빼기 해주면 이제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됩니다라는 요 사실들을 좀 기억하고 이때 이제 뭐 크기도 변함이 없고 목표준 편차도 변함이 없다면 우리가 좀 달라지는 것은 이제 실내 구간 길이니까 실내 구간 길이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 부분 좀 점검해 가는 뭐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큰 흐름틀은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해가는 식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차분하게 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식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봉요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어느 영화에 대한 관람 계획의 평점은 모평균 표준편차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합니다. 관객들 중 N명을 좀 추출을 해가지고요. 신뢰도 92% 신뢰 구간을 좀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신뢰 구간, 그러면 B-M면 신뢰 구간 길이죠. B-A 이렇게 처리해주면 2배의 Z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배 9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0.46인가요? 그럼 이제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이 되겠고 몇 명을 추출했나요? 모릅니다. 루트 n 표준 편차는 2라고 했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3보다 좀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이제 루트 n을 좀 우변을 곱하면 루트 n 크거나 같다. 2를 좀 곱하게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3을 또 나누게 해야 되겠고 그럼 8 곱하기 1.8 이렇게 처리해야 되나요? 그럼 이거 이제 0.6이니까 68, 48, 4.8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n은 4.8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8을 열심히 곱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88이 64, 48, 3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48, 32에다가 16에 1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 계산 결과는 그러면 아이고 이 하는 걸로 23.04가 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이제 커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24입니다라고 답해야 되겠습니다. 0.04가 좀 있냐 없냐 이거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 꼼꼼하게 좀 계산해서 풀어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뭐 실내 구간 길이 이 부분들은 2배의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부분들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식을 좀 일단은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프리 스타트를 좀 잘 할 수 있겠습니다. 강면에 1, 2, 3, 4가 적힌 정사면체 주사위를 180번 던져서 바닥에 잡힌 수의 총합이 468 이하의 확률들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68번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게 좀 180번 던지는 거니까 180 좀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어이쿠 그렇군요. 이게 지금 얼마가 들어가요? 38, 아니 3은 안 되고 2번 들어가겠군요. 2번. 2번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28이 16에다가 30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108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죠? 68이 40, 6이 되겠군요. 6 됐습니까? 점 찍고 0에다가 68, 48에다가 6 됐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구해야 될 이 부분들 우리가 좀 구해야 될 부분들이 x 바가 2.6보다 작은 확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468보다 이하의 확률 이렇게 됐을 때 이때 그러면 뭐 표준화 과정을 좀 거치게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루트 n 180번 던졌고 분의 시그마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그마 값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시그마 계산해야 되겠고 분자만 좀 우리가 좀 현재 알 수 있는 건가요? 와 그럼 이제 2.6 이렇게 됐는데 빼기 m도 또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들을 시그마 값을 좀 계산해야 되나요? 이 계산 부분들이 좀 k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1, 2, 3, 4에서 우리가 좀 확률들은 뭐 4분의 1 전부 다 돼 있을 테니까 기대값부터 처분하게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4분의 1, 2, 3, 4 모두 다 더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4분의 10, 2분의 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2.5라고 좀 처리해서 놓으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n값에서 좀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의 평균 좀 들어가게 되면 4분의 1, 4, 9, 16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10, 20에서 30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제 분산을 좀 구하게 되면 4분의 30에서 이거 제곱을 하게 되니까 4분의 25를 빼는 거니까 4분의 5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K라고 해당하는 부분들이 루트 180에 됐습니까? 시그마 이거 이제 시그마를 하게 되면 이제 2분의 루트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분자는 0.1 10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약분을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는 또 10분의 1인데 약분하게 되면 5, 35, 30이니까 6 이렇게 처리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는 10분의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1.2m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1.2. 야, 열심히 계산한 거니까 답이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모집단 형태에서 평균 분산 이렇게 열심히 좀 구해가야 하는 절차 그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좀 필요한 거니까 시그마 값하고 n 값 좀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도 428, 180 나누기 해서 이제 실제로 좀 무엇을 계산하는지 x 파악 값도 계산해 놓아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큰 틀에서 무엇을 구해가는지 절차만 좀 이해하고 있었다면 또 무리 없이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머니에 2, 4, 6, 8, 10 적힌 5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한 장을 거대어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4번 반복해서 4개의 수에 또 열심히 평균을 구했는데요. 평균이 이렇게 좀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런 부분 그냥 이렇게 반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x 바 값이 4분의 1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4분의 11보다 크면 되죠. 뭐 11보다 큰 확률 이렇게. 그 다음에는 9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9보다 작다 이렇게 크다 되는데 이거 거꾸로 썼군요. 이런 4분의 11보다 작다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9가 된다는 얘기는 합은 36이 돼야 되는 거죠. 36보다 커야 되는 건데 지금 숫자 자체가 뭐 2, 4, 6, 8,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10, 10, 10, 10 4번 다 나오게 되면 이게 뭐 40이 돼가는 그런 형태니까 12 3개에다가 8 나오는 경우 12 3개에다가 6 이렇게 나오면 요게 이제 36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하나를 좀 더 줄이고 88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군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4배라 했지만 11보다 작을 확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은 숫자들 이렇게 치면 이제 최소 8이고 그 다음에 4가 저 하나 추가되게 되면 이게 10이 되는 건데 숫자 조금만 더 크게 되면 10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뭐 이 두 가지 확률들을 합하면 이제 5의 4제곱 되겠고 이런 부분들은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은 네 가지, 이런 부분들은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은 네 가지, 이런 부분들 네 가지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4팩에 2팩, 2팩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가지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됐습니까? 해서 가지수를 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10에다가 2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확률이라는 것은 1 빼기 5 한번 약분하면 5의 세제곱분의 5, 4, 20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125분의 121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그때 값을 또 더하게 해달라 246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숫자 자체 이게 중에 이제 갑자기 뭐 부등식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오는 값들을 해서 값들을 좀 계산하게 되면 가장 작은 값이 뭐 8이고 이게 이제 제일 작은 값인데 이게 이제 8이 되겠고 제일 큰 값이 뭐 40 이렇게 좀 처리돼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게 숫자를 뭐 4로 나누게 되면은 또 이제 이 부분들이 상당히 반대 부분들이 적은 부분들이다라는 사실들 이런 걸 좀 이렇게 감각적으로 좀 잘 판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좀 수월하게 연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주사위 한 개를 200번 던질 때 소수 인원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반수 x라고 하겠습니다. 평균과 분산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사위 던질 때 소수는 2, 3, 5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뭐 확률 자체는 뭐 2분의 1 확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주사위를 좀 200번 던진다는 얘기는 똑같은 시행을 좀 반복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독립시행 이런 형태가 되겠고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질 확률이니까 우리는 이항분포 시행의 수 200 나올 확률 2분의 1 돼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기대값은 우리가 이제 NP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200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평균은 좀 100입니다라고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분산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되면 NPQ 이렇게 되는 거니까 200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뭐 50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평균 분산 뭐 일단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니까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절차 이렇게 어렵지 않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이번에 또 확실하게 학습하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6번 반복하겠습니다.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 3의 배수 아닌 횟수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일단은 3의 배수 되는 확률 이런 걸 좀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는데요.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좀 나오겠고 3, 6, 9, 12 이게 3의 배수가 되잖아요. 나눈 가지수가 1, 2, 3, 4, 5, 6, 5, 4, 3, 2, 1 이렇게 쳐야 되니까 36분의 두 가지, 다섯 가지, 그 다음 네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부분에서 이제 확률 자체가 36분의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7, 11, 12 이렇게 들어서 3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6번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름 이항 분포죠. 6번도 있고 2분의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펙텐션 x가 얼마가 되는가 몇 번 나와야 되는가요? 3 이렇게 아이고 6번 시행 확률 3분의 1인데 참 썼군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나려고 3분의 1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기대값이 2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뭐 이런 거거든요. expectation x 마이너스 y 이렇게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x겠고 y라는 것은 6번 시행해서 x 더하기 y가 지금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y라는 것은 6 마이너스 x 이렇게 좀 처리가면 되겠고 그럼 뭐 2배의 기대값에다가 빼기 6 이렇게 처리돼서 변수 변환해 가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구해간 식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4 마이너스 6 해서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 좀 특이하게 이렇게 좀 빼기 돼 있는데, 아이쿠. 그 부분들이 더하기해서 6번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 참 침착하게 대응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18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영봉요시오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빨간 공, 노란 공, 검정 공이 한 개씩 3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습니다. 4번 반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4개 공에 있던 서로 다른 색의 수를 확률 발수 x라고 한다. 알겠습니다. 기대값을 구해달라. 빨, 노, 빨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색깔 2개고 빨고 알겠습니다. 변수들은 뭐 1개, 2개, 3개가 되겠죠. 확률들을 좀 열심히 좀 구해가야 되는데 뭐 한 가지 색이 나올 때는 이제 빨간 공, 노란 공, 검정 공 있으니까 3 곱하기가 되겠고요. 각각 나올 확률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분의 1 뭐 이런 형태니까 뭐 3분의 1의 4제곱 이런 모양으로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3개일 때는 예를 들어서 빨간 공, 그 다음에 노란 공, 검정 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빨간 공이냐 노란 공이냐 검정 공이냐 2번 나오는 색깔을 좀 선택하면 되니까 이거 3이 되겠고 각각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의 4제곱이 되겠고 나오는 종류는 이게 이제 4팩에 2팩 이렇게 처리되는 12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표를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변수가 1, 2, 3일 때 정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27분의 1이 되겠죠. 여기가 또 약분 하나 되면 27분의 12가 된다면 합이 좀 1 이렇게 처리될 텐데 여기는 뭐 27분의 그러면 14입니다라고 해서 표를 좀 완성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합이 1이니까요. 두 개를 좀 정확히 잘하면 가운데값을 얻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제 기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27분의 1 더하기 28, 그 다음엔 3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27분의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0에 64에다가 65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3이라는 인수가 없으니까 그냥 27분의 65 이렇게 곧바로 그냥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8번 영복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스스로 좀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기대값을 구해갈 수 있냐, 기대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 풀인데 당연히 자신 있게 풀 수 있습니다라고 답할 정도로 연습을 잘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 유형인데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각 단원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그런 유형들이 쭉 좀 많이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실력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복요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